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진료 경험이 많은 이현무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래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밤중 소변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깨지? 왜 약을 먹어도 계속?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립선 크기, 나이 탓만이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바꾸면 리듬이 달라진다는 핵심을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고 일상생활 루틴에서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방송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을 되찾도록 돕는 가이드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니까 전립선이 더 커진 걸까? 라고 먼저 생각하십니다. 물론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영역에서 전립선 크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실제 검사를 해보면 크기가 기준값 근처인데도 밤중료를 호소하는 60대 이상 남성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신호는 오로지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골반저 근육의 긴장과 피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복부압을 오래 버티는 힘이 줄어듭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골반저의 미세한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방광의 작은 자극을 급한 신호로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즉, 같은 자극인데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강도 염증 패턴입니다. 이건 격렬하게 아픈 염증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식이 습관성 염증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밤늦은 탄수 위주 식사,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반복되면 전립선 주변 조직은 미세하게 부어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자꾸 찌릿, 묵직한 느낌의 배경입니다. 핵심은 이 둘은 나이가 들어서 자동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제가 왜 이 두 가지만 바꾸자고 강조하는지 이해되시죠? 약보다 먼저 리듬과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발기부전이든 밤중료든 남성 건강 회복은 작은 방향 전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은 몇 년째 먹는데 왜 밤중 소변은 비슷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단순히 약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개념 정리를 같이 합니다. 약은 불이 붙었을 때 끄는 소방체 더 가깝습니다. 불은 꺼줄 수 있지만 건물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밤중료, 잦은 소변, 남성 건강 관련 고민의 상당수는 습관적 패턴과 환경적 패턴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약이 이걸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를 나는 더 늙어서 안 된다로 오해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평소 움직임이 적고 일렬 2시간 한 번에 오래 앉아 계시고 하루 대부분이 등은과 골반저가 눌린 자세라면 그 미세한 긴장 패턴을 어느 약이 바꿔주겠습니까? 그리고 저강도 염증 패턴 역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일이죠. 정제 탄수 위주 식사, 늦은 밤 간식, 스트레스성 과식,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리듬.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체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약은 여기에서 한 국면을 해결하는 도우미일 수 있어도 판 전체를 바꾸는 조정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남성분들 중에 약이 내 몸을 끌고 갈 거다 라고 잘못 가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집니다. 마치 내 몸의 주도권이 밖으로 넘어간 느낌이 되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약은 선수고 감독은 본인입니다. 생활 시그널, 리듬을 바꾸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결국 회복을 끌어가는 힘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감독 자리를 다시 되찾을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출발입니다. 이제부터는 실행입니다. 야근 선수 감독은 본인이라고 했죠. 그럼 감독이 해야 할 결정 2가지. 첫째는 골반저 패턴을 바꾸는 것. 둘째는 저강도 염증 패턴을 누그러뜨리는 것. 이 두 축만 잡혀도 밤중 소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두 축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중 몇 번,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자세를 다르게 하느냐? 이걸 먼저 잡아드립니다. 첫째, 골반저. 하루 동안 앉아있는 총 시간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줄이려 하지 말고 앉는 방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엉덩이보다 좌골을 지면에 더 느끼는 방식으로 앉기. 그렇게 되면 골반저는 덜 조여지고 방광과 전립선에 미세하게 가던 압박이 줄어듭니다. 좌골을 의자에 꽂는다는 느낌. 이 감각 하나만 잡아도 골반저는 자연히 긴장이 풀리고 신호를 더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만 서서 둥근을 조여주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30초만 조였다가 30초 풀기를 3세트. 이건 집에서도 화장실 앞에서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작은 골반저가 쭈그려 있는 모드에서 정렬된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저강도 염증 패턴입니다. 이건 음식 종류보다 타이밍이 더 결정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장관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밤 9시 이후 먹는 음식은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바꿉니다. 저녁 식사는 17, 30, 3봉 사이. 가능하면 이 시간대에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정제탄수는 낮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멈추기. 이건 수면 단계에서 방광 자극 신호 해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무조건 금지시키진 않습니다. 단지 위치를 옮기는 것. 이 두 조정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조직이 받는 자극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잠자기 직전 수분은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의 절반을 목말라 지내다가 밤에 몰아서 마시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낮에 조금씩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억지 보충만 피하면 됩니다. 이 3가지. 좌골로 앉기, 둥은 조이기, 저녁 식사 타이밍 이동. 이게 전립선을 20대 리듬으로 복구하는 첫 2가지 축의 구체 적용입니다. 발기부전,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전체의 바닥 신호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첫 번째, 72세, 김 선생님. 복약력은 길었고 밤중 소변은 평균 3회. 저는 진료실에서 좌골로 앉는 동작과 둥은 30초 조였다 풀기를 3세트로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이 동작을 3분 투자해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6주 후 보고 시, 밤중, 소변 1동 2회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약 변경 없이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67세, 이 선생님. 카페인 섭취 패턴이 오후 4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인 시간을 13시 이전으로 옮기고 오후에는 물과 허브티로 교체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좌골을 더 느끼게 앉는 습관을 요청했습니다. 4주 후 이 선생님은 밤에 깨는 횟수가 1회에서 끝나는 날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70세, 박 선생님. 식사 타이밍이 늦은 편이었고 밤중 소변과 낮의 잔뇨감이 병행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17, 30 근처로 옮겼고 둥은 조이는 루틴을 저녁 식사 직후에 곱었습니다. 8주 후 잔뇨감은 훨씬 불편도가 줄어들었고 밤중 소변은 1.2회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3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큰 약물 변화 없이 습관과 타이밍 조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같습니다. 밤중 소변은 단순히 화장실 횟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는 분들은 더 압니다. 밤에 자꾸 깨는 신호는 단순히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이 자는 사람의 잠도 흔들어 놓습니다.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이야기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관계의 리듬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아내가 이제 옆에서 자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수면과 감정의 미세 균형이 틀어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 아주 빠르게 다른 변화가 관찰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대화 톤이 부드러워지고 부부 사이에 작은 농담이 복구됩니다. 낮에 서로 조용히 티를 내던 긴장이 줄어듭니다. 즉, 밤중료는 전립선 하나의 문제였다가 어느 순간 가족 감정의 배경음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립선 리듬을 20대 흐름으로 복원하는 접근을 관계 온도 회복 작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면 남성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여유가 대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성건강 영역에서도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 훨씬 안정된 선택을 합니다. 결국 밤중 소변을 줄이고 전립선 주변 긴장을 낮추는 일은 이 집안의 정서적 공기를 다시 조정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를 상처 주거나 서로를 치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두 가지 축의 교정은 몸만이 아니라 관계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 딱 4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좌골로 앉기. 엉덩이 전체가 아니라 좌골이 바닥을 느끼게 앉을 것. 둘째, 등은을 하루 2번 30초 3세트. 타이밍은 아침, 그리고 저녁 식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17, 30, 1편 3숭 이 구간이면 됩니다. 넷째, 카페인은 13시 이전에 끝내기. 이 4문장은 화장실 횟수를 직접 줄이는 데 연결되는 전립선 주변 긴장과 저강도, 염증 패턴을 동시에 다루는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이 4줄을 적어놓고 움직이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리듬은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두 축은 작지만 방향을 돌리는 키입니다. 실행해 보시고 한 달 뒤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실제 경험들이 다른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경험을 전달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